신장결석 왜 생기는 걸까요? 꼭 기억하실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비만과 흡연 그리고 음주는 신장 기능을 망가뜨리는 데 주요 인자 중에 하나입니다. 신장 기능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거나 나는 신장을 좀 관리를 하고 싶어 라고 하시면 음주, 흡연, 비만은 반드시 해결하시고 넘어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요, 칼륨과 나트륨 채널에 대한 것들의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그 조절들이 어려워지면 몸의 수분 대사 조절이 잘 안 되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다리가 붓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부은 느낌이에요 라고 하는 식의 부종들이 유발이 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수분의 과도한 저류가 몸에 생기게 되면 고혈압이 유발되기도 하고요, 자고 나서 손발이 붓는다거나 다리가 붓는 경우에도 신장 쪽의 기능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결석이라고 하는 것은 몸에서 어떤 종류의 것들이 생겨서 점점점 커져서 형태를 갖추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신장 쪽에 결석이 있게 되면 신장결석, 이 신장에 있는 것들이 조금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방광으로 가는 길에 걸리게 되면은 요관결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요관을 지나서 방광 쪽까지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방광결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기기에는 어디서 생겼는지 알 수 없지만 내가 통증이 유발하는 부위에 따라서 이름 붙이는 것이 달라지게 돼 있고요, 기본적으로 소변이 만들어지는 곳 이후부터는 어디든 생길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석은 도대체 왜 생기나요? 라고 이야기하시게 되면 성분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결석은 하나는 요산으로 인한 것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칼슘, 옥살, 산, 염 때문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형태를 잃어가지고 조직을 만들기 때문에 그 결석의 성분을 보았을 때 이 두 가지인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주로 결석은요, 여자보다는 남자한테 훨씬 많이 생기고 연령대는 40에서 50대에 많이 생깁니다. 주변에 20, 30대보다는 40, 50대의 장년층한테 많이 생기는 것들을 이미 경험해 보셨을 텐데 통계적으로 그 나이대가 많고요, 땀을 많이 흘리는 직업들, 야외에서 일을 한다거나 혹은 앉아서 일하는 직업들, 우리 사무직이라 그러죠, PC를 많이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 결석이 생기기가 좋은 조건입니다. 고혈압이나 당뇨, 비만은 결석의 확률을 높이기 때문에 고혈압, 당뇨, 비만이 있는 40, 50대의 남자분들 앉아서 일한다 그러면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요, 유병률은 10% 전후라고 이야기합니다. 10명 중에 1명 정도는 결석이 생긴다고 하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걸리고 있죠. 신장결석, 요로결석의 대표적인 증상은요, 사실 통증입니다. 우리 신장이 달려있는 부위가 요추 윗부분, 상부 요추라 그래서 위쪽 허리 쪽에 달려 있거든요. 그 부분부터 시작해서 허리 아래쪽까지 해당하는 부위들은 다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끔 단순 요통, 로백페인이라 그러는 통증과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서 허리가 아파 오신 분들이 선생님 이거 혹시 신장결석 아닐까요? 라고 여쭤볼 때 있는데 헷갈릴 때도 당연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심해지게 되면 오심과 구토 같은 소화기능 장애부터 혈뇨,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걸 이야기하죠. 붉은색의 이제 피가 나오는 것들 볼 수가 있을 수도 있고요, 배뇨통, 소변을 보려 그러면 소변이 지나가는 뜸 사이에 결석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통증을 자꾸 유발할 수가 있겠죠. 보통 4에서 5mm 정도 크기가 된다고 하면 체해 충격파나 여러 가지들을 통해서 이제 부셔가지고 조금 작게 만들어져서 배출되는 것들을 유도해 보고요, 4mm 이하는 그냥 자연 배출을 노려보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자주 먹는 음식 중에 결석을 만드는 음식들도 있을까요? 처음에 우리가 결석의 주요 인자가 뭐냐 그랬냐면 칼슘, 옥살산염 하나 있었고 요산 있었지 않습니까? 칼슘하고 퓨린이 되겠는데요, 결석은 아까 전체 인구의 한 10%한테 발생을 한다고 했는데 이 결석의 재발률이 생각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5년 내에 다시 재발 확률이 50% 정도 되거든요. 생활 패턴이 분명히 결석이 생기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뜻일 수도 있거든요. 일단은 하루에 2리터 정도의 충분한 물을 섭취하는 게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체내에 수분이 적으면 그런 결석들이 좀 생기기 쉬운 조건이 되기 때문에 수분은 충분히 섭취하는 게 좋고요, 나트륨의 섭취를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트륨을 과량 섭취하게 되면 몸에서는요, 칼슘이 배출되는 과정에서 뭉쳐서 생기기 쉽기 때문에 이걸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영양제 중에서도 칼슘이 많은 것들을 너무 많이 복용하는 경우에도 생길 수 있으니까 결석이 있으신 분들은 칼슘에 대한 영양제들 복용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육류 단백질, 우리가 흔히 내장, 대창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조개류를 과도하게 섭취하는 경우에도 칼슘 그리고 요산의 수치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통풍 환자들이 이제 요산 수치가 높은 경우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산 수치가 높다라고 하면 통풍약을 복용하시는 것도
결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옥살산,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결석의 흔한 성분 중 하나입니다. 얘들은 어디 많이 들어있냐면 감자나 고구마, 콩, 두부, 당근, 시금치, 그리고 비트랑 귤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초콜릿이나 차에도 많이 들어있는데 이런 것들이랑 같이 하루에 1000mg 이상의 비타민C를 같이 복용을 하면 결석 발생 빈도가 2배로 높아진다고 합니다. 비타민C와 함께 이런 성분들을 많이 복용하는 건 주의할 필요가 있고요. 일반적인 용량에서는 걱정할 게 없기 때문에 편하게 드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오히려 칼슘이 부족하면 신장 결석이 잘 생긴다고 하는데 맞는 말일까요? 칼슘이 부족하면 신장 결석이 잘 생긴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칼슘이 부족해서 복용하는 칼슘 제제들이 많다거나 나트륨을 많이 복용하게 되면 칼슘이 좀 많이 배출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신장 결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신장 결석의 주요 성분 중에 요산이 있었는데 통풍을 유발하는 주요 성분 중에서 하나입니다. 우리가 통풍 환자의 90% 이상이 엄지발가락의 말단에 가가지고 이제 요산이 침착이 되게 되어 있는데요. 소위 이제 우리 역절풍이라 그래서 꼭 호랑이가 깨무는 것 같다라는 식으로 굉장히 많이 아프다라고 하는데 이 요산들이 관절에 가서 끼면 통풍을 유발하게 되는 거고 개들이 소변 기관 내 어디선가 형태를 갖추기 시작해서 덩어리지기 시작하면 결석이 되는 거겠죠. 기억나시죠? 통풍 환자분들도 40, 50대의 남성분들한테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같이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관이 돼서 환자분들이 질문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신장 기능에 개선이 되는 음식들을 먹으면 통풍에도 개선이 될까요?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정확히는 신장에 결석이 생기기 좋은 음식들을 조심하면 통풍에도 좋게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산과 통풍 그리고 신장 기능 개선을 위해서는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요산의 농도를 좀 떨어뜨릴 목적과 그리고 좀 여과가 좀 충분히 잘 될 수 있게 하는 목적으로는 모두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신장 결석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고 싶을 때 어떤 영양소를 섭취하면 좋을까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마그네슘이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마그네슘은 비타민 D의 활성화에 영향을 주고 그리고 그 비타민 D는 칼슘의 흡수를 촉진시킵니다. 때문에 칼슘이 소변으로 배출되는 것을 막아주고 그걸로 인해서 결석이 생기는 확률을 좀 낮출 수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우리가 나트륨을 많이 복용하고 있는 분들은 마그네슘을 따로 조금 복용하는 것이 결석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커피를 마시면 신장 결석을 생기게 한다. 커피나 차에는 옥살산이 들어있습니다. 옥살산 아까 결석을 생기는데 주요 인자 중에 하나라 그랬는데 커피 마시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차라든가 커피에는 수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희석이 돼서 배출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커피 한 잔이나 차 한 잔으로는 크게 스트레스 안 받고 복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게다가 재밌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커피나 차가 신장 결석의 확률을 낮춰준다는 논문도 있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한 잔 정도는 도움이 된대 라고 생각하고 드시는 게 신장 결석에 도움이 될 수 있죠. 여러분 반드시 생길 수 있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신장 결석이 있으면 신장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신장 결석은요. 신장에 결석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신장의 기능이 떨어졌다는 거랑은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방광에 결석이 생겼다고 할 때도 방광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하진 않거든요. 먹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나트륨, 요산이 잘 생기는 음식들 섭취하는 거 조심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들을 주의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 꿀팁 하나만 드리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장이 안 좋은 게 좀 걱정되실 수 있거든요. 소고기 같은 거 많이 먹으면 안 좋다 그랬잖아 라고 하셔서 걱정하실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 뭘 드시면 되냐면요. 연어나 멸치, 고등어 드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동물성 오메가3가 들어있는 것들은요 신장 기능에 실제로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오늘은 신장 결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신장 결석이 어떤 경우에 잘 생기고 신장 결석의 주요 성분을 보았을 때 어떤 음식들을 조심하면 좋겠다. 나트륨을 많이 복용하는 경우엔 마그네슘을 복용해서 비타민 D나 칼슘의 흡수를 높여서 배출되는 양을 줄이는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겠다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건나물TV였습니다.